네, 2021년 4월 2일 이정훈입니다. 4월이 시작됐네요. 엘리어트가 얘기했나요? 시에서 잔인한 4월이라고. 잔인한 4월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이 좋았는데 내일은 비가 많이 올 거라 그러고요. 급변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이기면 잔인한 4월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기대하는 4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감히 못하는 얘기를 제가 꺼내보겠습니다. 여권이 왜 검수 완박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왜 좀스럽게 대통령 양산 사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그렇겠지만 보선에서 지면은 검찰에게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자, TV조선이 4월 2일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CCTV를 하나 공개했는데 한 달 전인 3월 7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과천정부청사 인근 도로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에서 내려 막 그때 들어오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 제네시스에 옮겨 타고 갑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난 뒤에 그 같은 자리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타고 온 차는 옆에 주차해 있었죠. 근데 김진욱 공수처장 차가 쓰고 그 차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내려서 주차해 있던 자기 차를 타는 장면이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네. 이건 뭐 보도 다 봤었으니까 아시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김 처장은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났다. 그러나 조서는 따로 만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김 처장은 이걸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3월 16일 날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밝혀졌었죠. 자, 궁금증입니다. 김도우 의원은 어떻게 3월 7일 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공수처에 가서 김진욱 처장을 만나는 것을 알았을까? 이런 걸 보셔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그것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인데 3월 7일 공수처를 방문하기 위해 이성윤 지검장이 자기 차를 타고 갔다가 내려가지고 공수처장 차를 갈아타고 공수처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동영상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었겠느냐. 이런 게 바로 레임덕 현상이라는 겁니다. 내부 정보가 야권으로, 언론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정권의 통제력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왜 무너지느냐? 이 정권이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정의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정보를 밖으로 야당에 주거나 언론에 주는 건 본인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하는 거는 이 정권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권이 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을 때 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공수처는 이성윤 지검장이 공수처 왔다 간 기록을 공개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네가 다시 이제 재이청을 했죠. 수원지검으로. 그러다가 수원지검에다가 이제 공수처 청사 CCTV에는 보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CCTV는 이 청사 바깥에서 이 차를 갈아타는 이성윤 지검장 모습은 들어있지 않고 청사 안에 들어와서 내리는 그런 모습만 있겠죠. 좀 다른 겁니다. 어쨌든 수원지검은 자료는 받았는데 자기네가 원하는 이성윤 씨를 공수처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오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수처가 이성윤 지검장을 특별 대우줬다는 논란이 일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사양이었다. 네. 이성윤 씨가 공수처에 왔다 그러면 엄청난 파문이 일기 때문에 자기 차를 보내서 태워줬다. 보안상 그렇게 했다. 앞으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알려지자 이 김학의 씨가 출국하는 걸 불법으로
이 정권 실세들이 막았잖아요. 그걸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던 공익신고인은 수사보고서에 이 지검장 면담 장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수 있다. 네, 조서는 만들지 않았죠, 공수처에서. 근데 수사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 지검장 면담 장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수 있다며 김진욱 처장, 여은욱 공수처 차장, 그리고 면담에 입회한 성명불상의 사무관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검찰에 고발까지 해놨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지금 참 짜증스러운 사건이 또 생기고 있는데, 이 공익신고인은 국민권익위로 신고를 했잖아요. 그죠?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방송에서 정리해 드렸듯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야당에 알려주고, 야당이 또 검찰에 고발을 해서 이 사건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국민권익위로도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국민권익위는 이걸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검찰로 넘기지 않고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근데 공수처는 수원지검이 수사하던 거를 이첩해 줬더니만 다시 수원지검으로 넘겨줬잖아요. 그걸 보고도 공수처는, 국민권익위는 공수처로 보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익신고인은 비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아주 굉장히 날선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예민하느냐? 이성윤 서울주검장은 이른바 김학의 씨 등에 대한 기획사정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사정. 왜? 기획사정이 뭐냐? 뭐가 나쁜 게 있어야 사정을 하는데 나쁜 것도 없는데 그냥 정치적으로 잡기 위해서 기획을 해서 사정을 들어간 것에 연루된 사람이 이성윤, 그 다음에 이규원 이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등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로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수사를 지켜보는 언론들의 판단입니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주도한 범부처벌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김학의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그러면서 그 설명하기를 2017년 7월 20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발하고 한 2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민정수석실이 법무부 등 16개 정부 부처와 18개 정부기관에 적폐 청산을 위한 부처발 타스크포스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냅니다. 이 공문의 발신자는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민정수석실 백원호 민정비서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 부처마다 타스크포스가 과거사 적폐 청산을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광철 씨는 그러한 적폐청산 타스크포스 중에 하나인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면서 김학의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이규원 검사가 2018년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윤중천 씨, 이 김학의 씨하고 좀 관계된 사람이죠. 를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광철 비서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죠.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적폐청산 타스크포스를 이용해서 이 과거사 조사단은 업무에 관여했으면 이건 위법입니다. 왜 위법이냐? 민정수석실은 자기 원래 할 일이 있어요. 대통령 친인척 관리들 부정부패 하나도록 관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민심 동향을 파악해야 되고, 국정관리 여론을 수렵해야 되지, 자기가 무슨 기획사정을 지시하고 합니까? 통보를 하고 합니까? 지금 이 민정이요, 대통령 권한을 너무 확대해가지고 인사권 인사검증까지 너무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호가호위하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엉망진창이에요, 대한민국 이 법치체제가. 그러면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이 자기가 한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죠. 그 시절에 그린벨트 땅을 샀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수용이 돼서 40매덕을 벌었죠. 그 돈을 벌었고 또 땅을 그린벨트에 샀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게 지금 다시 또 이제 값이 굉장히 올라서 또 화제인데 근데 거기서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짓고 딴 걸 해가지고 관할 지자체로부터 이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민정수석 조사를 나왔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게 넘어간 바가 있습니다. 네. 고유의 임무는 제대로 안 하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매우 개입한 게 이광철 당신은 민정수석실의 선임 행정관인가요? 그랬다는 겁니다. 네. 그 검찰은 대검과 서울 서부지검을 압수수색해갖고 윤중천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없다 그랬는데 그걸 찾아냈습니다. 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윤 씨가 반대해서 녹취록은 작성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서 면담보고서, 윤 씨와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는데 두 곳을 수색하니까 녹취록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녹취록은 2019년 1월 25일 진상조사단과 윤 씨가 세 번째 면담했을 때 만든 것이고 확인됐습니다. 그게 압수수색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둘을 이 녹취록하고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윤 씨 면담 보고서를 비교해 보니까 다른 내용이 많아요. 그건 뭐예요? 녹취록과 다른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면담 보고서. 그리고 이거를 거기서 끝냈으면 또 모르는데 특정 언론에 유출했습니다. 언론 조작을 시도한 거죠. 이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걸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가 보선 이후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여론 조작을 한 건데 이거는 지금 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하고 뭐 이렇게 만난 걸 가지고 특정 언론에 그걸 흘려가지고 이상하게 꼬아놔 버렸지 않습니까? 이동재 기자는 구속했다가 이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보석으로 풀어줬고 한동훈 검사장도 잡아넣으려다 실패하고 계속 뭔가 꾸미려고 합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꼼짝 입을 막기 위해서. 저 같은 기자들이 입을 막기 위해서. 네. 그래서 김학의 불법 출국은요. 김학의 씨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거는 청와대에서 나온 게 확실하거든요. 자, 중앙일보도 같은 판단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하는 걸 근거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위법 여부와 함께 장제현 씨 사망 사건 조사에서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새는 겁니다. 장제현 씨가 조선일보 사주랑 어쩌다 그런 게 이게 허위잖아요. 그런 게 있었다고 주장해준 그 누굽니까? 그 캐나다로 몰래 가버린 여자. 그 사람이 오히려 꾸민 거잖아요. 응? 김학의 씨는 출국을 정당히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불법으로 막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냐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보선 이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봤느냐? 왜 이렇게 일어났냐? 왜 지시를 했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이제 버닝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버닝썬 사건으로 좀 불리해졌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장자연 김학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하라. 명운을 걸고 조사하게 하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때 버닝썬 사건 때 승리라는 가수가 이제 버닝썬의 실소유주라고 이제 밝혀졌는데 그가 경찰총장으로 불렀던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총경이죠. 윤규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파견가 있던 총경인데 그 얘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3월 18일이죠.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을 조직의 명언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러한 지시가 있기 하루 이틀 사흘 날 저희 3월 14일 날 민감용 당시 경찰청장은 국회에 나가서 김학의 씨가 가셨다거나 횡성 별장 동영상을 보게 되면 2013년 5월에 입수한 건데 거기에는 이게 분명히 김학의 씨가 아니냐라고 밝힙니다. 근데 그거하고 또 이건 또 다른 건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밝혀서 충격을 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윤기군 총경하고 이광철 비서관이 텔레그램으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많이 쓰시죠? 카카오톡이 한동안 뭐 이렇게 뭐 통신 보안이 된다 그러다가 요즘은 다 텔레그램은 다 씁니다. 텔레그램이 그만큼 또
감청이 어렵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더 먼저 알고 있으니까 이미 그때 쓰고 있었네요. 그 텔레그램에서 윤기근 총경이 민감용 청장이 이 정도면 발언 잘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광철 비서관은 행정관은 더 세게 해야 했다.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구달을 진작에 만들어야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대화한 게 딱 나왔습니다. 이때는 윤총경이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경찰청 인사 담당관으로 영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버닝썬과 유착됐다는 게 나와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기 직전이었죠. 네. 그럼 결국은 뭐냐? 정권의 실패를 덮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요구한 게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사건하고 김학의 사건을 다시 조사해라. 조직의 명운을 걸고. 근데 그게 하다가 그게 잘 안 드러나고 반대가 거꾸로 김학의 씨가 출국은 정당한데 불법으로 막았다라는 게 드러나고 장자연 씨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캐나다로 간 그 여자. 그 여자가 꾸민 거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수사의 방향이 반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검찰이 그걸 따라 움직이니까 검찰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고 하다가 또 공수처를 만들어버리고 검찰 수사권을 뺏겨서 중수청을 신설을 하고 하겠다 추진을 하고 온갖 난리 법석을 떨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탈핵정책 제가 몇 차례 했던 그것도 문 대통령의 자기 개인적 주관에 의한 지시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직도 월성 1억이 돌아가느냐고 압박을 하니까 결국은 산자부하고 한수원이 움직여서 월성 1억의 수익성이 없다는 식으로 수치를 조작하게 했고 그리고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멀쩡한 거를 버린 겁니다. 상당한 배임의 행위입니다. 이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윤규 씨를 일단 구속하려고 하니까 청와대가 총력을 해서 기울여서 막았죠. 네, 법원이 협조해서 협조한 걸로밖에 볼 수가 없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부동산 정책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또 국회에서도 이 부분까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 양산의 대통령 사저 거기서 문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농사인이라는 걸로 해갖고 땅을 추가로 샀다. 농지를 샀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불법이다 그러는데 아유 농사 안 지어도 적당히 서류 꾸며서 땅 사는 거는 많아요. 그건 그건 동네 이장들이. 그럼 뭐가 어렵느냐? 그렇게 산 땅을 농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대지로 바꾸는 건 그건 불능입니다. 그거는 대통령도 못하는 거다라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거가 대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샀으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거 들고 나니까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좀스럽게 뭘 그러느냐 이러고 나왔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를 추적한다고 할 때는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나 좀스러웠습니까? 그 유명한 안민석 의원, 어이구 정말 좀스럽게 그 간호장교들, 그 어린 장교들한테 그렇게 몰아붙이고 참 진짜 좀스러웠죠. 경찰은 정권의 통제를 대체로 받아요. 근데 검찰은 처음엔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좀 고시를 해서 그런지 거트가 있어갖고 나중에 또는 임기 말에는 자기가 축적했던 자료를 거꾸로 정권의 비리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권 말기로 갈수록 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멸,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치려고 하다가 징계가 되고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윤석열 씨가 나가서 난 좀 그렇다. 대선까지 남아있는데 왜 빨리 나가느냐. 저는 한 불만을 표시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하면 검찰 수사는 강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도 주춤하겠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한동안 보이지 않던 이해찬 전 대표까지 민주당에 와서 다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윤미향 의원까지 나왔네요. 네, 위안부 할머니 앵벌이 시킨 사기 혐의 기소자가. 그가 페이스북에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게 뭐냐? 지금이 좋다 이거예요. 이러면서 여권 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면 윤미향 씨도 많이 불리해지겠죠. 네. 지금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는데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으면은 대개 민주당이 유리하죠. 높으면은 보수 쪽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투표도 투표율이 올라갈지 안 갈지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서울 부산 시장으로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은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을 기획수사의 정점으로 보고 수사할 수 있을까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겁니다. 결국은 글로 갈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맞겠죠. 뭐 좀스럽다 그랬다가 대통령이 이렇게 또 앞에 나와갖고 누가 또 무슨 몇몇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떠들고 할 텐데 그들이 또 실수를 할 거예요. 네. 이번에 정책시장에 나가고 그랬는데 그들이 또 실수한 게 드러나서 대통령이 또 바꾸고 이제 그렇게 무너져 갈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제가 올 봄이 굉장히 시끄러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엘리어트가 얘기한 대로 그게 결국 잔인한 4월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부산시장에서 여권이 참패하면 참패하는 대로 검찰 수사가 활성화돼서 잔인한 4월이 될 것이고 그 반대가 된다면 그 수사를 못해서 또 잔인한 4월이 될 겁니다. 또 만약 1대1로 나온다면 또 그 평형 때문에 또 잔인한 4월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이 정권이 정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인한 4월. 이런 와중에 북한이 또 어떤 장난을 칠지 문재인 정부한테 뭘 하겠다 떼떼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아마 우리를 상당히 흔들 것 같아요. 이리저리 잔인한 4월이 올 것 같다. 그 정점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것이 관점일 것입니다. 잔인한 4월. 과연 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